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JB타임의 실세 더 막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더 막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죠. 네, 쏘가리님이 매일 시선 집중은 운전하며 듣고 JB타임은 아침 먹으며 봅니다. 저는 통근버스 종사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쏘가리님 간간히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정택상님이 날씨가 차가워요. 마음 따뜻한 뉴스가 고파요. 아, 오늘 정말 춥던데요. 네, 해주셨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법을 김씨님이 알려주셨어요. 오. 마음 따뜻해지려고 좋아요 누르고 시청 시작 올려주셨어요. 또 어때? 그렇게 갖다 붙이냐? 야. 아니 제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어. 김씨님이 또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런 방법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건 신종 채권 추신 방법 아니에요, 이거?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예.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본방 복귀할까요? 네. AS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세계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뉴스를 전해드렸죠. 네. 그때 근데 사실 이분을 JB가 일찍이 키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심 그렇습니다. 인물로 지목한 네. 인물이기도 했는데 JB타임에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해피제이님이 나도 경로했다. 아, 문재인 대통령 경로했다는 얘기 듣고 네, 희나리님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반복되는 수법에 무관심합시다 차라리. 네. 오늘 조간을 보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허열린민주당님은 민정수석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건가라고 해주셨고 네. 이미주님은 중은 절이 싫으면 떠나는 법 네. 해주셨어요. 예. 네, 뭐 키로 일찌감치 지목을 하셨었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키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내 의견이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신현수 수석을 이제 주목했던 이유가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이 형형 이렇게 부르는 관계다라고 하는 점에서 검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주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별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왔던 인사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한다가 되니까 결국 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영업자 비대위랑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연이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국어라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었어요.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 입에서 국어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프라우스님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문을 못 열다가 네. 엊그제 완화 조치로 이제 깨끗하게 먼지도 털고 청소도 하고 일하는 이제 직원도 다시 부르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아이고. 마수거리도 못했다고. 아이고. 높으신 분들 제발 이런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해주셨고요. 근데 아까 네,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하다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죠? 어떤 거죠? 아까 이제 그 소득 보전 방안 이야기가 지금 그 논의가 된 적이 있다. 요 네.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좀 그 손실 보상으로 또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요거는.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범위가 오히려 더 넓은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을 받는 월급쟁이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네. 네 그리고 김재인님도 현재 매출이 60% 줄어서 너무 힘듭니다. 우와. 돈을 빌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라스푸치님은 솔직히 현금 매출 허위 신고 등 이미지는 안 좋지만 일부 안 좋지만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려놔야 우리 경제가 산다 해주셨고요. 국천박기님은 두텁게 어느 세월에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요거 이제 좀 격가지긴 하지만 네.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네, 매출을 허위로 줄여서 신고한 사람들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매출액 기준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줄여서 소득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에 준 소득이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별로 손실 없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상 못 받습니다. 네. 해버리니까 맞아요. 일정하게 정의도 구현된다.
아 정의도 구현님. 아 여기 네. 너무 여기 정의까지 붙이는 건 좀 그렇고요. 그렇죠. 네. 데이지님이 소득 기준으로 얼른 하든지 신속하게 넓게 논의만 하지 말고 어차피 양과 질은 반비례다 해주셨고요. 민초의 꿈샤님은 세계적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개인 사업에 보험 상품 같은 게 있을 듯 싶은데 이거 우리나라도 그때 도입한다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 저도 얼핏 뉴스는 본 것 네. 같다. 예. 그런 보험 상품을 사업자들이 필수로 가입하게 해서 네. 제도를 만들어라 차라리. 이게 그 농촌과 풍수의 보험은 있잖아요. 네. 아니 이것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조피려님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재정 건전성 때문에 탱크 안 만든다고 하는 꼴 군인들 밥도 안 주고 비유가 찰지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노 서울님은 저는 소기업 직장인입니다. 2달 동안 한 달에 25% 월급이 삭감됐습니다. 아유. 이게 또 4차 지원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느냐 기준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장호근 님이 매일매일 좋아요 누르고 시선 집중 듣는데 소개가 안 되네요. 종배님 진짜 사이다 속이 시원하게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장호근 님. 네, 좀 골고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더마카가 네 네, 죄송합니다.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네, 죄송합니다. 간만에 큰 소리 한번 쳤다. 아, 네. 그렇게 시원할까? 네. 갑질. 자,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과 3부에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제 새 업무 보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명운을 걸라고 했죠, 대통령이. 창화 장창님이 명운 좋았어. 만약에 실패하면 국토부 폐쇄? 협박. 사나야님이 부동산 대책 아직도 12개 보관이 남아 있나요? 이순신 비유해 주셨고. 신에게는 네. 그리고 다리오리님은 좀 화가 나셨어요. 집값 안정? 잔뜩 올려놓고 안정시킨단다. 이혁수님은 언론도 집값 안정됐다고 좀 떠들어줘야 안정될 텐데 무조건 불안하다고만 떠든다. 신토방님은 공급은 하는데 그 형태가 중요하다. 공공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자산가구로 불을 대물림 통로로만 될 뿐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공공임대 관련한 거는 현 정부에서 많이 확대를 했었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잘 안 먹히고 자꾸 내 집 그러니까. 살고 싶은데 임대하라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방향을 약간 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현실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임대주택보다는 내 집에 이제 어떤 그 집착을 하는 데에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그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그죠? 네. 그래서 재산 가치를 따지면서 오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네. 임대주택이면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좁혀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과제죠. 네, 네. 비슷한 얘기인데 고구마줄기님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정책보다 큰 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통치꽁조리님은 인프라 좋은 역세권에 소셜 믹스형 초고층 영구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자. 김현님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고분양으로 공급 확대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아니, 얘기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하루라도 일찍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 했고 네. 유튜브에서 뭐 전원주택이나 농막 보는 게 이제 제 취미라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할인이 막 나오거든요. 전원주택 뭐 해갖고 할인해갖고 뭐 50% 할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할인을 하더라도 손해 보고는 할인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으로 갑자기 할인이 들어가. 그럼 도대체 건축 원가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잖아요. 아 그러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비 사실 원가가 다 그러니까 그 남김없이 공개가 돼야 돼요. 경실련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원가 제일 공개하라, 그거. 분양가 원가 공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요. 건설사도 정부도. 뭐 그런 얘기를 김원동 본부장이 네. 하고 가셨다면 생각이 네, 나네요. 네, 네. 그리고 딴지님은 집을 투자의 대상에서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경제 논리고 나발이고 이게 뭐냐? 집 사는데 인생을 바쳐야 되니 이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것만 없어진다면 임대주택을 기피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달빛 제다이님이 지금 단독 속보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제비 더마카에게 갑질 논란. 아 예. 뭐 더마카 팬이 너무 많아. 실세 뭐 인정.
네. 졌어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JB 팬이 훨씬 많으니까요. JB 타임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 두 개입니까? 네, 긴 거부터 해보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후보들 간에 오가는 공약, 약속, 주장 이걸 보면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서울시장 선거로 도대체 뭘로 보길래 저런 이야기까지 할까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뭐 청기노설 같은 데 쓰는 거 종합판으로 한번 훑을 기회가 있으면 훑어보고 네. 오늘은 이제 그 맛배기용으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연립정부론인데요. 아, 안철수 대표가 띄운. 예, 안철수 대표가 했다가 이제 잠시 이제 그 나왔다가 쑥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먼저 운을 뗐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걸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받았냐면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자. 뭐 저는 중도 우파로 안철수 후보와 노선이 다르지 않고 외국에는 연립정부 실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았고요. 나경원 후보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다 또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마디 또 했죠. 연립정부라는 말 자체를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서울시의 연립정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널리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힘을 합하겠다는 뜻이었다라고 다시 또 부연을 했습니다. 어록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평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오. 저 편 들었어요.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아요. 낯설어서 네. 저도 이걸 동의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립정부론 그 논리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해도 납득을 못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해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첫째, 현재 서울시는 정부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의 직할 아래 두도록 돼 있어요. 일단 요즘 하나 확인하고 네. 애교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둘째, 연립정부 구성의 목적 이건 이제 정치학의 이제 기본 중의 기본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의 국정 참여 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정의 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해야 이제 국정이 운영이 되니까. 그럼 자 서울시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에서의 다수당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연립정부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현재 서울시 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은요. 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아무리 연립정부 구성해봤자 죽었다 깨어나도 연립정부 그러니까 전략은 달성될 수가 없어요. 왜? 서울시 의회의 뭐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어떤 그 의미와 취지를 하면 민주당 후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 후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고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형식 논리고요. 설마 안철수 후보나 뭐 오세훈, 나경원 같은 분들이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몰라서 저런 얘기를 했겠어요. 설마. 그죠? 네. 설마. 네. 설마 진짜로 그렇다면 그건 문제는 심각한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연립정부론이라고 하는 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걸로 그냥 제가 마음 좋게 제가 마음이 넓잖아요. 어떤 때는 좁고. 그죠? 어떤 때는. 네.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봤냐. 아무튼 팩트 체크. 네. 아무튼 후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게요. 네네. 그래도 문제가 남어. 그래도 문제가 남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의 말을 하면 널리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연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탕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탕탕평평.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의역을 하면 자기가 시장이 되면 인사권을 써서 국민의힘 인사들도 대거 등용하겠다 이런 거잖아. 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어디에 등용할 건데 도대체 어디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있냐? 그렇죠. 어느 자리에 등용할 건데. 자, 서울시에는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늘공 자리는 촉수 언금이에요. 못 건드려.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서 그러니까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뭐겠어요? 어공 자리. 그러니까 정무직분이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정무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 갈래요. 하나는 부시장 자리. 또 한 가지는 비서진. 뭐 대충 이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새로울 게 없어. 왜 그러냐면 남경필 경기지사 때 이미 협치의 명목으로 민주당 인사를 부지사에 앉힌 적이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을 지금 부시장직에 등용을 했어. 지금 부시장직 수행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조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정무직에 부시장에 기용한 사람의 당적을 보라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정치적인 맞수 정당의 인사를 등용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도의회나 시의회에서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맞수 정당의 인사를 부지사나 부시장으로 등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색할 수 있는 연정비스무리한 최대치예요. 그죠?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인재등용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가 아니라 6석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어공 자리 가운데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첫째, 연정구상의 취지에 따르면 서울시정의 방향에 대한 공유가 큰 그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과 노선. 그죠? 네. 하지만 산하기관장 배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방향과 노선의 실행 집행 단계에서의 한 공정, 한 부문을 떼어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연정의 취지에서 보면 국부적인 거라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둘째, 서울시 산하기관장도 대부분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1년짜리 시장이 어떻게 그러면 기존 임기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나눠줍니까? 사표 받아서 딱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며칠 전에 국민의힘 주도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돼가지고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때 이게 뭐예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산하기관장 자리 물갈이 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거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인사들 앉힌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안 돼.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연립정부 운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개천 보고 리조트 짓겠다. 이 얘기하고 비슷하다. 실개천 보고 리조트 짓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인심이 좋게 저는 마음이 후하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시점에서 의약 하나만 더 하면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임과 동시에 범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겠죠. 그죠? 그렇죠.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가 유권자 단일화를 유도하지 못하면 그 후보 단일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선언을 해야 하객들이 붐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메시지는 유권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그러면 유권자에게 울림이 있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 메시지로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가. 정반대로? 왜 그러냐면 자 봐요. 내가 시장이 되면 범야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합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몸을 합칠 거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탕평이라는 탕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탕평은 붕당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범야권 유권자층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죠. 뭐 이 단일화를 계기로 뭐 야권의 정계 개편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어떤 메시지로 던져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저희 그냥 일방적이고 막연한 가정법에 입각한 분석이 아니고 자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립정부란 말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고 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건 현실 분석이 돼버려요. 네. 왜? 어차피 연립정부 구성은 비현실적이니까 유일한 현실 방안은 통합이냐 아니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쳐버리는 순간에 이야기는 초점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시장되면 국민의힘 인사들도 골고루 등용할게 하면 딴살림이다 이건. 골고루 등용이라는 말은 우호적인 딴살림 차리겠다는 이런 거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라는 게 꼭 유권자 단일화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한번 마지막으로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범야권 인재가 단일화 경쟁을 했던 뭐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 밑에 가서 부시장으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권자조차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건데 그러면 그 우호적인 딴살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큰 의미를 갖는다고 유권자들이 느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결론 마무리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한 얘기에다가 질소를 듬뿍 넣어서 과대 포장한 거다 이 얘기는 질소 포장이다. 과자. 네. 예,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솜이 엄마님이 그냥 나 밀어줘 내가 될게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분석하냐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박용상님이 안철수가 얘기하는 건 서울시가 아니야. 내가 대통령 되면 연립정부 할 테니 날 대선 후보로 밀어줘 그런 뜻이야. 네. 백기리님이 단일화도 삐그덕대면서 연정이 매끄럽겠어요. 네. 듣다 보니 궁금해요. 이 연립정부를 찬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본인이 저도 오케이? 글쎄요. 달려라 띠용님. 네. 뭐 서울시가 연립주택이야? 이정환님, 네. 서울시 공동운영 사이좋게 예산 나눠 먹자는 소리로 들립니다. 예. 교통방송 지원금 끊는 건 만장일치로 동의하겠네. 속보입니다. 그다음에 빌드업님, 정무시장 1, 2, 3 만들려고 서울시장 잘못하면 남 탓하려고. 김명장님이 네. 김종대 씨. 우리 이름도 잘못 불렀어. 김종대 씨래. 하여간 예 있어요. 예. 김명자님 김종배입니다. 네, 김종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김종대 씨 해봤나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논평이 많아요. 네, 저는 뭐 김종대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삐지셨어요? 참고로 그분은 저기 CBS에서 저녁 프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또 삐졌어. 뉴스업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되게 넓고 어떤 때는 되게 좁다고. 네, 김명자님 김종배입니다. 네, 김종배. 네,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한 겁니다. CBS의 그 뉴스업이라는 프로그램 찾아가셔서. 그만 홍보하세요. 친구거든. 네. 네, 친구시구나. 구타 500님이 와 실시간 처음입니다. 좋아요 꾹 하고 왔습니다. 네. 최균철님이 지금 우리 대화를 듣고 두 글자를 보내주셨다. 참. 이거 유행어 됐다니까요. 네, 이분은 가족 오락관 진행하셨고. 네. 또 뭐. 네, 지금 약간 정신 혼미해지신 거 아니죠? 김종대 씨 이거 때문에. 고요 속의 외침.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 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이건 짧고 굵게. 네. 어제 뭐 일부 뉴스에서도 쭉 훑던데 워낙 이제 어제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건 제가 전해봤자 그 느낌 안 살 것 같으니까 오디오로 잠깐 듣고 이야기해보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혹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리거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셨나요? 물을 칼로 베듯이 딱 퍼센티지가 있고 규모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의 전체적인 여건과 또
소상공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예, 잘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도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쓰면 국민들이 자꾸 이 궁금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그 우리 부총리님 그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동료 의원이 다음 추경을 또 할 수 있느냐 그러고 하니까 답변 않겠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니까 말이야 저기 이 여당한테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분풀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여기는 그렇게-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님 저 그렇게 질의하는 말씀하지 자리예요.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자, 진정 좀 톤을 좀 낮추시죠. 네. 어제 워낙 화제가 됐잖아요. 네. 첫 번째 발언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고 네. 혼내는 사람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고 네. 마지막으로 자자자 진정들 하시고는 윤호덕 민주당 위원장이죠. 목소리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건 제가 여기서 다시 그 정리해줄 이유 없잖아요. 없죠. 요 대목을 들으면서 우리 더마카는 뭘 느꼈나요? 빌드업님이 질문 태도가 뭐 저래. 제가 느낀 건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홍남기 오늘 편 많이 드네. 아까 김종인 위원장 편 들었죠. 네. 지금부터는 홍남기 부총리 편을 들겠습니다.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복장 터졌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왜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어. 눈치가 없어. 눈치가 너무 없어서 저런 말을 계속하는 거야.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네. 추경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재정이 뭐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 뭐 하라고 했다는 이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추경 편성 방침을 물으니까 대답한 거잖아요. 네. 대답이 이거거든요. 우리 재정의 전체적인 여건과 소상공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를 잘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 얘기는 뭐예요? 보편 없고 선별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확인한 거예요. 일종의 확인 사살. 네. 그것도 대통령의 말을 해석을 하면서. 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답변을 듣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엄청 안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그래서 여기서 딱 끊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면서 끊은 거죠. 근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치 없이 계속 그럼 다음 추경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것이고 대답을 안 한 거죠. 왜? 일단 자기는 이겼거든. 자기는 이겼으니까 뭐냐면 할만했어. 승자의 여유로 패자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질러. 그죠? 그러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 등을 계속 떠미니까 좀 그만 좀 하지 뭘 그렇게 계속 저러고 있느냐. 복장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짜증낸다, 분풀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 홍남기 부총리의 메시지는 딱 이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눈치 없이 왜 그래? 그만해. 여기서 끊어. 제가 볼 때는 딱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상. 다솜이 엄마님이 재밌다. 국민은 민주당 욕하고 민주당은 홍남기 욕하는데 국민의힘도 홍남기 욕하네.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고 그러고. 걸어가기님이 같은 편 아니었어? 그러니까. 모니카님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국민 대신한다는 질문빙이 막말 해주셨고요. 네. 조필현님이 나도 어제 보고 홍남기 편 들고 싶더라 진짜 해주셨고 현릴리님은 아이 무슨 홍남기가 무슨 동네 북이야. 네. 네 그리고 오영숙 TV님이 속 터져 죽겠네요 해주셨고요. 온시리님이 뭘 알아야 도와주죠. 차가우시다. 홍남기 부총리 아마 내 마음이 아니요. 다 이럴 것이야. 네. 그리고 HBYI님 우리 단골님이신데 네. 김종대도 오늘 제2위타임 광고해야 한다. 청구서 보내세요. 잼마님이 의리와 우정의 제이비님 해주셨고요. 네. 이상규님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열혈 팬입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상규님? 이상규님. 네, 이상규님. 혹시 제가 아는 그분은 아니시겠죠? 네. 뭐 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또 이제
흔하지는 않은 이름이시잖아. 그죠? 제 지인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네. 이상규 이름이 그렇게 뭐 독특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 클로징 하기 전에 네. 3부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인 미얀마 상황을 잠깐 들었었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사나야님은 군합발 정치질의 결말은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전승택님은 무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박태병님은 미얀마 사태를 보며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JB가 좀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어떤 국제적으로 계속 어떤 지지 성명을 내고 우리가 이제 그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 성명과 막 이런 그 국제 여론전이 또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같이 해줘야죠. 해줘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죠?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근데 그분도 참 그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용기 있는 인터뷰였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아, 하겠고요. 오랜만에 한국말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네, 조금 좀 이렇게 잘 전달이 잘 안 됐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전화를 네. 끊으면서 네.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았잖아요. 전달이 잘 됐고. 네. 참 용기 있는 귀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멀리서나마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라는 점도 함께 다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정말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이비타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